2022년 9월 21일 수요일 밤 10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영상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모르겠네. 아마 어제까지 내가 반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이제 날씨가 조금 이렇게 쌀쌀하니까 반바지는 이제 못 입고 이제 긴 바지를 입었습니다. 참 아쉽네요. 이제 날씨가 조금 이렇게 쌀쌀해지니까 양말도 신어야 되고 이제 세레빠도 못 신고 이제 운동화도 신어야 되고 한동안 한 6월달부터 반바지 입었는데 6, 7, 8, 9 한 넉 달 동안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이제 아무래도 쌀쌀해지니까 이렇게 좀 입어야 할 옷도 지금 많아지고 양말도 신어야 되고 좀 그렇네요. 해마다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1년 중에 가장 그 날씨가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추분,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9월 23일 금요일이 추분이더라고요. 그때부터 한로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까지 한로가 빨리 안 넘어가지고 9월 이제 9월 초에 이제 그때 백로가 있었고 백로 다음에 추분이고 그 다음에 한로, 그러니까 추분에서 한로까지가 이제 그 한 보름이죠. 그때가 1년 중에 내가 보니까 제일 날씨가 좋아요. 정말 그때가 하늘은 이제 높고 푸르고 정말 춥지도 덥지도 않고 정말 날씨 좋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제 개천절도 그게 있고 한글날도 그때 있고 보통 그 사이에 있더라고. 양력 10월달, 양력 9월 23일부터 10월 한 10일 그 사이에 그때가 그때 한 보름간 날씨가 1년 중에 내가 볼 때는 제일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추워요. 춥게 되면 이제 나도 손이 터지고 이거 이제 진짜 걱정입니다. 이제 안티프라민하고 이제 데일밴드하고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손이 막 터지니까. 오늘은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거 이 위에 있는 옷을 입은 지가 한 몇 년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옷이 막 터져가지고 있는 거 이 바늘로 꿇어맸어요. 꿇어매고 이 바지가 이렇게 보이나 모르겠네. 아이고, 이 바지도 너무 타지가지고 버리려고 하다가 작년에 수리비를 5,000원 주고 수리를 했는데 또 터져버리고, 아마 입은 지는 최소한 10년은 넘고 한 20년 입은 것 같은데 바지.
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바늘로 이렇게 꿇으면니까 또 입을만 하네요. 위에도 그렇고. 아주 이거, 여기 이제 바늘로 오늘 꿇어맸는데. 지금 몰라. 이제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미국에 언제쯤 갔다 왔느냐, 이런 것도 기억이 오래되면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런데 기억을 남겨놓으면은, 이제 알 수가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이제 조문하러 갔다가 거기서 지금 미국 뉴욕에 가가지고 유엔 본부에서 아침에 이제 오늘 새벽에 연설을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자유라는 말을 여러 번 썼다 그러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화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글쎄 하여튼 만나는 내용은 내가 확실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문제, 그리고 반도체 문제, 또 스와프, 한미 스와프, 이걸 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로 가는데, 전망은 밟지 못하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뭔가, 미국도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 사정이 정말 어렵게, 지금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기 전에 이제 영국에서 조문하러 갔다가 그래도 조문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처음에는 교통이 막혀가지고 차량이 막혀서 못했다, 무엇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문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네요. 조금 늦게 출발을 했어도, 출발은 원래 18일인가? 아침 7시에 출발을 하려고 했다가 2시간 연기하고 이제 아침 9시에 출발을 했는데, 한 7시에 출발했으면 충분하게 이제 조문을 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도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는 꼭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찬장에 이제 만찬장에는 참석했다고. 그런데 만찬장 참석하고 난 이후에도 일본 왕이 거기에 이제 조문을 갔었다고. 조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만찬장에는 이제 부부가 같이 갔다가 그 이후에 만찬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조문하러 갈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 게 아니고 안 갔다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정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이 지금 나오느냐 하면은 천공이라고, 이름을 이 사람들이 자꾸 바꿔요. 원래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 사람은 개명한 이름이 이병철이고, 그리고 이제 이병철의 아들이 이건인데, 김명신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원 이름이 김명신인데, 이 사람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김건희로 바꿨다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천공이라는 사람들 이름이 이병철이라고. 근데 원래 이름이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정가가 17범인가 그걸 샀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정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임이 좀 길고 그러는데, 나이는 아주 내보다 한참 어린 애와 같이 1964년생이니까. 근데 이분이 전에 내가 아주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그때 그분이 이제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뭐 유튜브를 보니까 뭐 강의가 이렇게 뜨더라고. 그래서 한번 몇 번을 이렇게 봤어요. 보고도 뭐 내가 뭐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내가 이 사람 그 강의를 좀 한 번씩 듣다가 뭐 아주 즐겨 듣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보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말이지, 천공이라는 사람이 허경영 씨가 뭐 그렇게 한번 하더라고. 그 사람 강의에. 그래서 참네. 참네. 좋은 사람 입에서 참요. 참네. 허경영 씨라 그래서 참. 내가 욕을 좀 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욕을 좀 혼자 욕을 한 거지. 혼자 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끊어버렸어요. 욕을 좀 했다고요.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대충 보면 아는데, 그런 이제 천공이 이제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라는 말이 있어요. 2위가 이제 김건희고, 3위가 강신욱 변호사고, 윤석열 대통령은 마당쇠라 하더라고요. 한 4위 정도 되는가 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올 8월 달에 뭐 조문하는 데 대해서 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9월 15일 날에 이제 그 8월 달에 한 강의 한 것 중에서 조문에 대한 그 강의만 한 5분짜리 동영상을 또 보냈다더라고. 그 사람은 5분짜리 이런 게 많은가 보더라고.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토요일, 일요일 날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인님이시니까 신인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이제 군사부 일체가 되시고, 참 다 못 지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적게 먹으라 그래도 하고 어쩌면 적게 잘 실천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 그리고 단 것을 적게 먹고 이제 과일을 좀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하여튼 소식 다정이라 그랬다고. 근데 그걸 어떨 때 보면 실천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또 최근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식당에 가거든 뭐 반찬 좀 더 달라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안 했다 그러더라고. 한 번도 안 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위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은 옆에 있는 분이 아주머니 좀 김치 좀 더 주세요, 뭐 좀 더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총재님께서 그걸 제재를 하신다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 강의는 어제 처음 들었거든. 강의는 수탁이 들었지만은 뭐 들을 때마다 새로 듣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의 처음 듣고 그 다음부터 내가 굳게 맹세했어요.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보면은 아이고 뭐 아주머니 김치 조금만 더 주실랍니까 그래가지고 좀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점이 몇 번 있었는데 몇 번 아니라 뭐 제법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안 하려고 해요. 신인님의 말씀에 더 추가로 요구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안 하지. 우리는 그렇듯이 저 천공이라고 하는 뭐 사람일지, 그 사람도 결국 보면 이제 나와 한 몸이라, 천지는 나와 한 몸인데
그 보면은 또 사악한 인간들이 있다고. 하여튼 천공이 이제 그 김건희 스승인데 멘토인데 뭐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그 대선 후보 TV 토론회 때 보면은 그 유승민이 하고 그 천공말 한번 들어봐라 뭐 다 그 좋은 말이다 뭐 이런 말도 했거든. 했는데 이제 그 조문을 함부로 가지 마라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그 하는 유튜브 장면을 내가 보기는 봤는데 그런 것을 보았는가 봐. 보고 조문하러 가가지고 조문을 안 한 거라고.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거기 이제 15일날 9월 15일날 그 유튜버가 나왔으니까 유튜브 놓으면 다 보니까 제자들 그 사람은 자기를 그 천공을 스승으로 삼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성공 뭐 이제 손에 임금왕자 써준 거는 건진법사가 써줬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뭐 그런 뭐 도사님들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뭐 끄뻑 죽는 거지. 뭐 시킨 대로 한단 말이야. 옛날에 그 저 명성황후 민비 명성황후가 이제 한번 궁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쫓겨나가가지고 그때 대원군이 그 장례식을 치러버렸다고. 사람 살아있는데 죽은 걸로 장례식을 치르고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어가지고 암울한 시절을 보냈다고. 그럴 때에 그 대원군이 또 이제 이렇게 또 중국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해요. 아이고, 그건 뭐 역사 또 알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에 그 무당이 그 민비 명성황후 그 옆에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지금은 어렵겠지만은 얼마나 어렵겠냐고. 자기 얼마나 어려웠겠느냐고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숨어 있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야. 장례식을 치러버리고 대원군이 이제 그 당시에는 파워가 엄청 좋았으니까. 그런데 대원군이 이제 중국으로 끌려가 버리고 끌려가기 전에 이제 그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은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은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이제 좀 되면은 앞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다시 이제 궁으로 복귀가 됩니다. 딱 그랬는데 딱 그날 되니까 자기가 궁으로 복귀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 무당을 얼마나 신뢰를 했겠느냐고요. 신뢰를. 그리고 무당 말을 많이 듣고 막 그랬다고. 민비가 그랬어요. 그렇듯이 지금 딱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말이지. 이때까지 성진도 이렇게 계속되고 말이지.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이제는 뭐 천공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으로 놓은 것도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영국 가가지고 문상을 하러 갔다가도 문상을 안 한 것도 16시간이 있었다니까.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일본 왕도 그 만찬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문상을 갔다고. 조문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16시간이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다. 이게 이제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만큼 천공을 믿는다. 이제 이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천공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천공은 또 이제 김건희가 그 지시를 받아서 하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놓는 그 과정에서 지금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잖아. 지금 뭐 400억, 500억 드는 게 아니고 조 단위가 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외교부 이제
관사, 외교부 관사로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외교부 장관은 지금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왔는데 어디로 모시느냐 하면은 호텔로 모시니까 그 돈이 얼마나 또 깨지느냐고 몇 천만 원씩 깨지니까 그 멀쩡한 외교 관사에 기빈들을 초청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그 손해가 얼마나 많으냐고. 하여튼 참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좀 그 사람 이름이 오늘도 내 기억이 안 나다가 그러는데 그 평론하시는 분인데 머리가 이렇게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 배추머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오장육부가 그 사람 이름이 그 노영이 그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머리가 좀 특이해요. 배추머리처럼 돼 있는 분이 그렇더라고. 그분이 하는 말이 오장육부가 다 썩어 내려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2024년 총선 때는 지금 현재 여당 국민의힘이나 야당 민주당도 다 썩었으니까 안 되고 정말 제3당 참신한 정당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국민들이 200석을 줘가지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몰아줘야 된다.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시원한 말을 하더라고요. 배종찬인가? 배종찬 소장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배종찬인가? 맞아요. 배종찬 그 소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정말 그 오장육부가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 아마 국민들이 마음이 그렇지 않나.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뭐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말이지. 아니 청와대에서 노는 것도 어느 정도 단계를 두고 나와야 되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못 논다 그러는데 그래서 막 칼로 두고 자르듯이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생기느냐 말이야. 국방부가 이제 한 덩어리가 있다가 거기 5조각으로 내가지고 흩어지니까 얼마나 그 일의 능률이 떨어지느냐고. 그런데 이래 보면은 중국의 그 하나라, 은나라, 됐다. 집에 가시고 뭐 씨발 내가 뭐 어디 가기도 이상하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망할 때는 거기에 걸주 같은 놈이라고 그러거든. 하나라를 망친 놈은 거리고 은나라, 상나라를 망친 왕은 주고. 그래서 걸주 같은 놈은 아주 그 인간으로 말하면은 몹쓸 인간을 걸주 같은 놈이라 그런다고. 그 옆에는 이제 음양짝으로 하나라를 망친 여자가 말인가 그렇지. 말이고 은나라를 망친 여자가 이제 달기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이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길 때부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그 허황우 이제 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김해잖아. 김해에서 이게 뭐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이제 그 총선 때문에 내가 지금 와가지고 총선이 21대 총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아직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원래는 내가 이제 김해 한 근한 30년간 있는데 김해 사는 곳 집 옆에 보면은 허황우 그 능이 있어요. 능이 있고 거기 보면 파사의 탑이 있다고. 나는 사자가 죽일 사자는 내가 어제 처음 총재님한테 들었다고. 파도를 죽이는 그 탑이다 이래가지고 파사 탑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예수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몇 년 뒤에 이제 허황우가 지금 이렇게 왔단 말이야. 이렇게 가야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정말 그 신인님의 이제 성시 그 허시성을 갖게 됐는데, 원래 이제 그 원효 스님의 그 아들 설총의 비결이 있어요. 설총 비결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신다는 그 비결이죠. 그런데 이 선천이 마감될 때 후천으로 들어설 선천을 마감하고 새 천지를 여는 그런 한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새로운 천지를 였는데, 이분은 여자 성씨로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여자 성씨가 성경에 보면 강씨하고 안씨가 계집 여자가 들어가니까, 강자 이래 보면은 그 양자 밑에 계집 여자가 있고, 안씨도 보면은 그 뭐야 그 집택자인가 그 위에 그 해가지고 밑에 또 안씨 계집 여자가 있는 게 안씨인데, 그래 안씨하면 강씨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자 성씨로 온다는 것은 허황우님이 이제 그 여자 성씨단 말이야. 허씨가. 그래서 허시성으로 온다 이 말이야. 그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한 2000년 됐잖아. 2000년 전에 됐지만은 실제로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기 이전부터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일이라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반도에 그것도 오셔가지고 새 천지를 열게끔 이렇게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일이라고.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엑스트라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엑스트라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고, 그 뭐 김건희시고 뭐 또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 이거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조연들. 주인공은 허경영 총재님하고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분이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새 천지를 여는데, 지금 뭐 공수처가 오늘 들어보니까 공수처가 지금 태블릿 그 실체에 대해서 변희재 씨가 이제 그 완벽한 증거를 전부 다 갖다 주었기 때문에 정말 그게 조작된 검사들 그 태블릿 조작한 검사들이 그냥 다 그대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협박을 받지 않느냐, 뭐 이렇게 뭐 협박이라 그러나, 안 그러면 옆에서 이제 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걸 받지 않을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타도예요. 지금 타도 운동을 지금 제일 앞장서가 있는 사람이 변희재 씨라고. 옛날에는 뭐 민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옛날이라면은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거기 중앙정보부라든지 보안사 뭐 이런데 치안본부 이런데 끌려가가지고는 사람이 개 맞듯이 맞잖아요. 엄청 두드려 맞지.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고춧가루 뿌리는 거는 양반이고 말이지. 220V 막 찢고 뽑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딱 들어오고서는 거기 일제 없어졌다 하더라고. 하기야 그때 뭐 이 고문 기술자들 다 이렇게 수배 당해가지고 징역 살고 이렇게 벌 받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변희재 씨는 이제 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으니까 제가 최선방에 선다고. 최선방에서 타도 운동을 하는데, 이제
나는 내가 12월 달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책 제목이 이제 그러는데 요걸 써내 가지고 보급을 시키고 그 출판 기념회를 박근혜 대통령 그 집 앞에서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제 이것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가봐야 돼요. 정말 K 미러 재단에 대해서는 돈 10원 한 장 받은 일이 없다고. 그런데 그걸 뇌물죄로 일단 고소를 했으니까, 기소를 했으니까, 기소하고 구속되면은 일단 일반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K 미러 재단에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인식을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K 미러 재단에서는 돈 10원도 받은 것이 없다 이래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우리 허경영 총재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2008년도에 그때 기소로 몇 군데가 기소가 됐는데 그게 전부 다 무죄로 나왔다고. 무죄로 나왔는데 일단 기소되고 구속되고 이러니까 또 무죄 판결,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나왔다고. 오직 이제 1년 6개월 동안 실형사는 것은 기자한테 돈을 줬다는 거, 그거라고. 그 박근혜에 대한 그 명예훼손 이런 거는 전부 다 무죄 판결 나왔다고.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거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경남공군 졸업했다는 거, 이것도 완전 생짜박이로 이제 얼검해가지고 말이지. 조작한 거잖아, 이거 완전 사필 기증이 돼가지고 이번에 재심 결과가 반드시 좋게 나온다고, 이게. 내가 좋게 나와야 된다고, 이거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바로 이제 알게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리고 트럼프를 만났다는 사실, 이런 것도 밝혀지게 되고 말이죠. 트럼프도 한번 상당히 그 암살 위험을 엄청 당했는 모이던데, 트럼프가. 그 힐러리가 13번을 트럼프가 지금 암살 위험을 한 50번 이상 받았는데 그 중에 13번을 힐러리가 그 좀 개입이 되어 있고, 그 중에 13번을 힐러리가 기획했고 6번을 실행했는데 다 그 실패로 끝났다는 그 말이 있어요. 하여튼 트럼프는 그렇고, 트럼프 만난 것도 확실한데 트럼프가 한번 오든지 한우공 한번 오든지 못 올 것도 없잖아. 하여튼 뭐 경천 동지할 만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 그래, 이번에는 그 K 미러 재단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돈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무죄 판결 나왔어요, 그거는. 그 판결할 때는 그 뭐라나, 뭐 직무유기 반대말이 자기 권한 남용으로 이제 죄를 받았어요. 권한 남용. 그렇듯이 이제 그 당시에 K 미러 재단이라든지 이재용 이제 성마 문제, 그 최순실의 딸 그 정유라의 성마 문제로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여튼 이재용이가 구속돼가지고, 그것도 내가 뭐 자세한 거는 좀 더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재용 씨가 처음에 K 미러 재단에 이제 그 후원금을 낼 때는 그 자기 아버지 이병철 씨도 그 뭐 나라에서 좀 이렇게 후원하라 그러면은 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이렇게 관례니까 그대로 한 것이지, 내가 뭐 특별히 뭐 좀 잘 봐달라고 무슨 그래 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일단은 이재용 씨가 구속이 되고 또 압력을 넣으니까 좀 이렇게 뭐 협박을 받았다는 이제 그런 진술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시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렇듯이 이번에 그 저기 성남 FC 문제도 거기 관련 있는 그 회사가 두산이다. 두산에 총 대빵을 이제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럼 두산에 뭐 이런 조그마한 사람도 털면 먼지 안 노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큰 기업을 이렇게 털면은 먼지가 놓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지면서 이제 이렇게 성남 FC에서 정당하게 후원을 했는데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뇌물 비슷한 걸로 엮어버리면은 이재명이가 구속이 된다. 이재명이. 그리고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전혀 뛰지를 않았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각제 세력을,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뭐 국민의힘당에서도 내각제를 다 선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연합을 하니까 이재명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정신 차려야 된다. 막 변희재 씨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두산에 총 뭐라 그러나 뭐 총회장이라 그러나 두산에서 제일 실권 있는 사람들이 구속이 됐다 그러면은 그건 이재명이가 구속된 것 같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이준석이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상남 문제는 아마 거기 뭐 시효가 지났다든가 안 그러면은 거기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이제 이게 기소가 안 돼요. 이제 검찰에 불송치가 됐단 말이에요. 시효도 지났고 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녀가 이렇게 모텔에 같이 갔다. 그리고 한 방에 있는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뚜렷한 그 물증이 있어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뭐 참 이런 그 뭐 사정하고 나면은 이제 그 정액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것 없이는 아무리 한 뭐 호텔이나 모텔에 있는 것이 확인이 돼도 그거 무죄가 돼요. 증거 불충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던데 그 시간도 오래되고 그 뭐 물증이 없으니까 그건 안 되는가 보더라고. 물증도 없고 기간도 오래됐고 이래가지고 막 그건 안 되는데 성상남 문제로 가지고는 이준석이가 이제 이것을 기소가 안 되고 이러는데 자기 대표 비서실장이 김건철인가 그래. 김건철 이분들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시킨 게 있다고. 증거인멸 시도한 거. 뭐 7억 원어치의 이제 뭐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각서 써준 거.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증거인멸로 해서 이제 기소가 될 거다. 이렇게 강신업이라고 그 팬클럽 회장,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강신업 말대로 그대로 되니까. 아마 그래서 이준석이는 깜빵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이준석이는 있으면은 깜빵에서도 투쟁을 할 사람이라고. 투쟁을 한다 그래요. 그거 끓는다고.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한 100사람이 목이 달아났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 같은 것이 자꾸 새 나가니까 이거 왜 그러느냐 할 때에 그 장재원이가 심어놓은 그런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치내버렸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금 김태우라고. 김태우지. 김태우가 그 전에 조국 하고 같이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김태우가 잘렸다고. 잘리는데 이 사람이 자기 김태우
TV를 만들어 가지고 막 따따따따따따 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네 그 방송을 하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 서울의 모 구청장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무슨 지금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듯이 네 이제 반대 운동을 많이 했다고 문재인에 대해서 엄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잘리니까 그 반대되는 그런 방송을 많이 했다고. 그렇듯이 이번에 100명이 잘렸단 말이에요. 장제원이 있는 그 국민의힘당 그 당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다 잘려버렸어요. 다 물갈이가 되고 그랬는데 그 100사람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고. 이준석이도 가만히 있을 거고 옥중투쟁이라고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또 뭐냐면은 또 만약에 그 저기 이재명이가 또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 두산의 회장이 이제 구속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래 되면은 안 그래도 이제 좀 진짜 휘발유가 이렇게 막 그 가스가 꽉 찼는데 어느 놈이 성냥불 갖다 대기만 하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재명이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가정하자고. 구속될 확률이 많다고 하거든. 또 이준석이도 구속될 확률이 많고 100명은 이미 잘렸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100명이 잘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가 지금 오르고 달러 1달러가 지금 1,400원 뭐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지금. 그리고 천공이 지금 이렇게 설치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 모든 그 내막은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 이 공화국은 한 9개월 갔다고. 9개월 갔는데 이거는 뭐 얼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5년 이빠이 갈지. 그러나 이번에 곧 터질 올해를 못 넘긴다는 말도 있고 내년 6월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그건 모르지. 뭐 5년 이빠이 갈지도 모르겠고 모르지만은 가깝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가까울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민주당은 아까도 배종찬 씨 말대로 야당도 완전히 썩었고 여당도 썩었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완전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 이제 이거예요. 이건데 그럼 그래 가지고 놓은 것이 국가혁명당이고 그랬는데 2020년에 말이야. 근데 결국 우리가 선택은 받지는 못했고 그 전에 김용민 씨 말대로 도저히 이래가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머슴이에요. 머슴이 제대로 못하면은 국민들이 저항권이 있다고.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이 있다고. 평화적으로 말이지. 뭐 옛날처럼 말이지 파출소에 불을 지른다거나 화인병을 던지다거나 이래 안 하더라도 마음이 이렇게 확 몰리잖아. 몰려가지고 100만 명, 한 200만 명, 300만 명 이게 용산을 에워싸가지고 말이야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은 그 뭐 내려올 수밖에 더 있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과도기 이제 비상체제지. 그러니까 비상체제 뭐 국무총리가 있으니까 대통령 구하는 권한 대응을 두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 과정에서 일반 가수만 하더라도 그 송대관이라고 내보다 나이가 많지. 쨍하고 했들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 부른 송대관이도 무명 시절에는 정말 춥고 배고팠거든. 굶기를 뭐 여러 번 했고
그런데 그 무명 시절이 끝이 날 때가 있다고. 뭐 송대관만 그런 게 아니고 진성이라고 안동역에서 부른 그 진성 씨도 참 어려운 그 무명 시절이 있었고, 코미디언 이주일 씨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유명하신 그 영화 배우 탤런트들도 다 그래요. 박근영 씨도 그래요. 춥고 배고팠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을 하고 이제 스타가 되는 건데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수천 억조만 배 고통을, 고난을 겪었다고. 그래서 그 진가를 이제 발휘할 때가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오고,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오늘 보니까 그 한상관 씨인가 그렇더라고. 생태 하천 연구소장인가 뭐 그렇던데, 근데 자꾸 듣고 되죠. 이 사람이 한상관 씨인가 그렇더라고. 내가 우리 국가혁명당을 지지하는 분인데,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발명대왕이더라고. 발명대왕. 그래가 한 2200개 정도를 발명하고 또 특허를 내고 막 이랬는데, 특허 내는 데는 뭐 글자 한자만 틀려도 특허가 안 되고, 조금이라도 어떤 유사한 점이 있으면 특허를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깨끗하니까, 천심을 가졌으니까 딴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바닷물을 이렇게 민물로 만드는 거, 지금 그 기술이 기장에 가면 있어요. 담수화라고, 바닷물을 일반 생수로 마시는 물, 이렇게 샤워하고 뭐 음식 끓여 먹는 물로 만드는 그 기술이 있거든요. 거기 회사가 두산인가 아마 그럴, 내가 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두산인가 그럴 거예요, 회사가. 그게 그 기장에 가면 있는데, 거기 이제 톤당 그 한 공사비가 그 바닷물을 담수화 시키는데 1000원 정도 든다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한상관신가 만들면 톤당 100원이면 된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말도 하고, 사하라 사막이 미국 영토보다 더 크다 그러는데 그것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다 그러더라고. 이야, 놀라겠대요. 뭐 그래 되면은 인류 전체에 대한 먹거리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바다에 오염된 물질이 많이 있단 말이야. 안 그래? 이거 뭐 플라스틱 같은 거 막 찌꺼기 같은 게 바닷물에 막 엄청 떠 있는데, 이것을 또 자기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또 있다더라고. 와,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보면 그 정화조 같은 문제, 그리고 각종 쓰레기 같은 문제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고, 자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다 그러더라고.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인데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분이더라고. 한상관 씨인가. 그래 내가 딱 볼 때에 이분은 후천 세계를 위해서, 후천은 지금 우리가 살았던 세대는 선천 세상이란 말이에요. 선천 세상이고 앞으로는 후천 정력 시대가 오는데, 후천 정력 시대가 되면 총재님께서 제일 1순위가 환경이거든. 환경이 깨끗한 환경, 전쟁 없는 거, 기아 문제 해결하는 거, 이 세 가지인데 이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더라고. 대단하지. 먹거리 문제가 거진다. 뭐 사하라 사막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깨끗한 이제 지상 성경세계가 되려면은 일단 환경이 깨끗해야 되잖아.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좀 더 다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또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분이니까, 그 대단하대요. 그게 뭐냐, 정말 후천 세계를 위해서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 많더라고. 나도 내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출세하는 세상은 이제 끝나고, 검찰의 세계는 끝나고, 검사, 판사, 변호사, 사법고시 뭐 합격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이렇게 대통령도 하던 그런 시절은 끝이 나고, 이제는 가장 양심적인 사람, 또 가장 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양심적인 사람은 천지가 나와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욕심이 있다면, 오로지 있다면은 공욕밖에 없는 거야. 모든 국민이 잘 되는 거, 그것이 내 욕심이라면은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이 천지가 나와 하나니까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는 그게 나와 하나인데 옛날 같으면은 돈을 막 트럭을 한 트럭 준다 그러면은 막 눈이 뒤집어지 가지고 딴 사람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자기가 막 그렇게 하잖아. 월남이 망할 때 그냥 월남 대통령이 막 달러하고 보석하고 금괴 이거 싫다 보니까 헬기가 뜨지 못했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고. 그게 전부 다 이제 이 사물이 뭔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거든. 제대로 알면은, 가장 양심적인 사람은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 하나라고 말이야. 이건 가상세계거든. 그거는 가짜배기 가지고 거기에 심취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깨친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신인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잘 되죠. 이제 그런 세계인데 정말 심상찮게 넘어갑니다. 지금 미국의 세계도, 미국도 지금 그 헌터 바이든의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난잡한 성생활을 한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중국으로부터 돈 받은 거 전부 다 그게 자료가 미 국회의사당에 다 깔려 있다고. 그 자료가 다 그대로 떴어요. 뜨고 지난 미국 대선 때에 페이스북에 그걸 공포를 못하게 했거든. 미국 FBI에서 그걸 제재를 했다고. 그런데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바이든을 탄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도 또 부정선거를 할 것 같으면은 미 군부에서 이제 EBS를 하려고 하니까, 비상방송 시스템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나와 있다고. 딥스테이트가 지금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언론인데, 이 언론을 바로 잡아버리면 된다고. 그리고 바로 잡힐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언론도 바로 잡히게 되고,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이제 총재님께서 재심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이 사필기정이고 바르게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아직 막판에 말이지, 허경영 총재님께 이렇게 총재님을 미행을 한다기도 하고. 아이고 참, 아래도 이야기했지만 박경자씨라고 그렇게 그 총재님께서 강의하실 때 강의실도 이렇게 빌려주고 그렇게 좋은 인연을 쌓았다가 막판에는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 이제 같이 식사한 그 비용까지 다 정부에서 받아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씁쓸해하고, 그 사람은 진짜 대복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놓쳤으니까 얼마나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느냐고. 그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2021년 8월 18일 날 행주상성에서 이제 총재님께서 출마 선언을 하시고 막판에 정식으로 안철수한테 그 국민의당 그 당시는 대표인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대선 문제를 같이 의논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안철수가 외면해 버렸잖아. 그 자기로 봐서는 평생에 두고 후회가 될 거예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잖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황제가 목적이니까 한국 대통령은 그게 과도기란 말이야. 안철수가 총재님을 도왔다면은 자기가 한국 대통령을 10년, 20년도 할 수 있다고, 30년도 할 수 있지. 총재님은 황제시니까. 그러니까 엄청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안철수도 그렇고 그 뭐 박경자 씨 같은 분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맺은 분이 끝에 가서는 뭐 누구 말도 배반을 때려가지고 말이야. 요즘에 지금 최근에 총재님께서 하신 강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총재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있다고. 지금 돌아가는 대세를 보면은 이제 바로 이 터널만 지나면은 총재님께서 갑자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야. 지금 변희재 씨한테 하늘의 기운이 내려간 것 같아. 이 사람은 뭐냐? 반드시 이거 올해가 가기 전에 윤석열 정부를 내려앉혀 버려야 되고, 자기는 이제 최대집시를 내세워가. 자기는 이제 정치에 안 나와요. 자기는 언론계로 나가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언론 사장이 되는 게 자기 목표고, 최대집시 같은 진짜 보수, 이제 당도 보수당을 만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최대집시 같은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늘의 뜻은 아니지. 하늘의 뜻은 세계 통일을 하는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이렇게 내세우고, 이렇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제 그까지는 자기는 모르고, 자기의 목적은 오로지 윤석열을 끌어당기는 그 목적이야. 그게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하루하루가 천금 같은 하루하루인데 진짜 긴박하게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전혀 모르고 있겠지만 그렇죠.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셔가지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이제 총에 서거 당하셨는데, 그와 같은 큰 사건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듯이 지금도 그와 같은 큰 사건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올 가을에 이제 이제 추분 지나고, 그다음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요 기간에 이제 추분이 내일 모레고, 추분 다음에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여섯 절기 요 사이에 아마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엄청 많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뭐 그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구속되고, 또 이때까지는 뭐 검찰 그 조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쉽게 해버려요. 그냥 이런 사람을 잡아넣을 때 쾌감을 느껴요. 전에 누구야 그 국세청장 그 정군표가 있다고. 이 사람이 잡아넣은 사람이 한동훈인데, 이 국세청장 잡아넣을 때 이런 사람들은 엄청 자기 업적으로 생각해요. 할 때 뭐 진짜 죄를 지어서 뭐 기소를 하고 징역을 살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도 조작을 해가지고 잡아넣어 버린다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밝혀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잡아넣는단 말이야. 민주당 그 내각제 세력하고 국민의힘당의 국민의힘당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그냥 이재명이를 죽여버리고, 이준석이도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고. 그 민심이 이제 그때는 하늘이 움직인다고. 하늘은 곧 민심은 천심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고. 비정리 법권천이고 말이야. 비용지 덕운천이가. 비정리 법권천, 비용지 덕운천. 항상 하늘이 맨 끝에 있잖아. 하늘이 제일 높고, 대통령은 머슴이란 말이야. 머슴이 말 안 듣으면 국민들이 그냥 얼마든지 잘라낼 수가 있다는 것을. 스리랑카에서도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못할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잠깐 어제 그 윤창중 씨 말대로 잠깐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있는 그런 정부다. 그리고 이제 정말 춥고 배가 고파봐야 이제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를 뭐 알아보니까 정말 그 달러가 지금 엄청 올라가고,
그동안에 지금 환율이 지금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했던 것이 4,500불인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자꾸 털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면 돈이 없어진다고. 그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오르면은 그 돈이 없어져 버리면 죽어나는 거는 민초들이 죽어나니까 죽어봐야 이제 이렇게 어려워져 봐야 이제 허경영을 1억 준단 말이야. 응? 여섯 번째가 부채혁명이거든. 원래 부채혁명이 국민 1인당 1,500조의 가계부채를 국민 1인당 5억 원 이내는 국가가 모두 상한 조치해가지고 금융이자 지출을 없애줌으로써 소비를 늘린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으니까 18세 이상 무조건 그냥 아주 최상위층을 빼고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억 원씩 주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게 이제 부채혁명인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실행이 되면은 총재님의 그냥 말씀대로 다 된다고. 그리고 국민배당금 바로 주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늘궁에서 공천을 줬다 그러면은 그건 100% 당선이라고. 진짜 지파이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보수 국회 완전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재밌게 돌아갑니다. 이상.